여기서 막 기술 표준에 대한 경쟁이 막 일어나죠. 예를 들면 제 경험상 1980년대에 뭐 사이프레스, IBM, 뭐 애플, MSX, PC 경쟁한 것처럼 했다가 이제 PC가 IBM 기술 표준으로 딱 되면 표준에 대해서 상관없고 IBM 그 컴패티빌리티 인텔하고 윈도우 기반하에서 서비스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큰 왁구를 흔드는 건 없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Y성 혁신, 애플발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한번 세상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자산업 자체를 움직이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이거든요. 그만큼 큰 변화가 이때 2007년에 빵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키아, 그리고 좀 저운데 위에 것 좀 벗고 가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신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애플, 그리고 노키아, 뭐 림, 블랙베리, 뭐 삼성 바다,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스마트폰 OS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애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스마트폰 OS가 표준이 됐고요. 이제 그 하에서 그런 그 스마트폰이라는 기반 하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 다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IoT라고 해서 이런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혁명 시기를 꽝 때릴 변화가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좀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혁신 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큰 스마트폰을 변화시키는 큰 변화라기보다는 그 하에서 여러 가지들이 시도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큰 돈은 당분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이쯤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Y성 혁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흔든다. 이건 조금 아직은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신제품 수용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에 어떤 제품이든 간에 고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가, 뽐내기 좋아하고 뭐 좀 덜 떨어져도 할 수 있는 거, 초기 수용자, 약간 안정성 있고 조금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 초기 다수자, 이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의 뭐 IoT, 새로운 뭐 와우 하는 그런 제품들은 이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사업을 하실 때 내가 하는 대상 자체가 여기 초기 수용 혁신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일하면 그 킥스타터나 아니면 뭐 인디고고 등등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객과 이 고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쪽 가서는 지금 이 시기고 이때 몇 개 무너질 건데 이쯤 돼서 주워 담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내가 그 가치나 아니면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뚜렷하다 그러면 시작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완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재밌게 썼던 제품 중에서 림모션이라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이걸 딱 10분 쓰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와우 한 번 쓸 때 와우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 와우인데 실제로 써보면 되게 이상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기술 같은 이 얘기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때 하면 이 시기에 기술 초기 단계 안정성이 떨어질 때 많이 이제 만들다가 좌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되면 급격하게 성장하고요. 이 사이클을 잘 타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의 성숙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돈을 넣고 투자를 해도 발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이클도 고민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종결합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IoT가 사실은 IT가 여러 가지 사물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적용되고 융합되고 받아들이고 컨버징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IT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모든 오프라인을 이제 섭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전기 자동차 타보신 분 예, 있으신가요? 예,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바야흐로 제가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 분당 고속도로를 좋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레이 전기차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요. 그게 11시 50분 정도 됐었고요. 어두컴컴하고 주위에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립니다. 근데 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가 90, 80, 70, 60, 50, 40, 30, 20 섰어요. 그래서 겁나죠. 근데 제가 그래서 A센터에 전화했거든요. 갑자기 섰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솔루션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배터리는 90% 이상 남았었습니다. 예? 누군가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간단하게. 고객님, 잠깐 멈추신 다음에 시동을 조금 끄시지 말고요. 완전히 꺼서 키를 뽑은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리세요. 밑에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차를 쌩쌩 달리고 나 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딱 5분 뒤에 딱 해봤거든요.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사실 IT 기기 고장나면 큰 고장 아니면 2개잖아요. 때려서 접속 불량 없애고 아니면 껐다 켜서 소프트웨어 엉킨 거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 이거 오랫동안 켜놓으면 소프트웨어 언제든지 어떻게든 간에 엉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한테나 아니면 보험사들한테 이거 돈 벌 기회다. 사실은 이거 되면 전기자동차는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보험사들이 돈 벌 기회인데 이걸 가지고 약관에다 전기자동차 빼고 돈을 더 받으라 이런 제안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자동차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건데 요거 누가 잘못인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구글 무조건 잘못되면 구글한테 덤탱이 씌워라.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실 IT 기기가 완벽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그 완벽하다고 하는 애플 제가 아이패드 최신 버전을 쓰는데 갑자기 가끔 가다가 이제 튕길 때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감당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또 의료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T의 속성이 뭐냐? IT의 속성은 시행착오하고 개방성입니다. 클로즈된 거 끄집어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실 최고의 스마트폰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노키아에서 만들었던 건데 벌투라는 거 있습니다. 제품 하나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게 그 앱 깔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화번호 딱 눌러가지고 하면 나 누군데 그러면 나 누군데 어디 비행기 예약해줘 그러면 비서가 해주거든요.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스마트폰인데 돈이 없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많아서 썼던 그런 서비스들을 돈이 없어도 쉽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화, IT화의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행착오입니다. 고장나면 여기다 버그 딱 잡으면 되거든요. 고장나서 문제가 생겼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버그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뿐 아니지만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 자동차 의료 이거는 트라이얼 에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IT가 분명히 흡수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그런 생태계 DNA가 다른 그런 산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뜬구름대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본질에 못 접근하는 그런 속성이 많이 될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헬스케어 기기가 그런 측면에서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걸 왜 꺼냈냐면요. 저도 이제 고벤처를 포럼을 되게 좋아해서 오는데 사실 이제 플랫폼, 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남들이 풀 수 없는 그 접점을 해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벌고 판이 키울 때까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을 키울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제품 그리고 그런 것들만이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이거 좋은 기술인데 쓰세요. 사실 얼터너티브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내가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제품인지 남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라는 관점을 한 번 더 고민하신 다음에 내가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리더는 판도 짜야 되고요. 수익률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 활용 업체라고 했는데 리더가 판간 내에서 최적화 만들어진 거에서 내가 돈 벌 정도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게 플랫폼 제공자냐 아니면 활용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건 정의된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많이 얘기하는 게 OS 그게 사용되지 않는 OS는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뭐 카카오톡 예전에 그냥 앱이었는데 게임 플랫폼, 라인 게임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게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사실은 CRM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서비스나 제품에서 플랫폼이 되려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써야. 그래야지 진정한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일부러 붙였는데요. 이런 것까지 많이 이런 어려운 것들까지 많이 고민하셔야지 진짜 플랫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의 프레임, 왁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가 처해야 되는 환경이 어떤 지점이며 내 롤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IoT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전 하이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ICT 산업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10년 주기로. PC, 웹, 그리고 스마트폰. PC가 만들어졌던 1970, 애플 2가 출시되면서 PC 시대에 서막이 열렸잖아요. 77년. 그 다음에 IBM 호환 PC가 시장을 장악했는 게 87년. 10년. 그러니까 딱 의미 있는 제품이 딱 나온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장이 확 크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대는 PC. 그리고 인터넷도 이제 표준이 정해지면서 많이 활용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1982년도에 TCP/IP 표준화가 되고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확 컸잖아요. 10년 뒤. 그러면서 94년도 떴어요.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1994년도에 IBM의 사이몬이라는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제품은 판PD였어요. 그게 1996년도에 나왔었고 이제 2007년도에 애플 아이폰이 출시됐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또 10년 걸리면서 2007년도까지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더라고요. 이걸 좀 더 대응을 했을 때 재밌는 게 1980년대 중반에 PC, 기기, PC를 연결해주면서 많이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인터넷,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많이 된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기. 그 다음 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다음에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서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인데 이제 사실 이 클라우드와 서비스 이제 그 다음엔 또 기기가 되겠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IoT가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클라우드 환경과 빅데이터가 완전하게 구축됐을 때 IoT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사이클은 기기, 서비스, 기기, 서비스, 기기로 넘어가는 관점에 왔을 때는 IoT 사이클은 적어도 이 사이클이 맞다면 그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빵 뜨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개화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 IoT보다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관련돼서 좀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의 가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사실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지금 저기 고벤처 콜라보
라고 하는데 저런 제품이 사실은 IoT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는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고요. 거기서 데이터가 모여지고 그 데이터 모여진 걸 처리하고 나중에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IoT로 연결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IoT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처음에 보셨던 고객군 중에 이노베이터, 난 되게 혁신적이고 제품은 좀 안정성 떨어지라 내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객군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게 있다면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M&A 대상으로 팔 수 있는 사업보다는 기술이나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는 게 그냥 제 가설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건 제 사이클 기반으로 본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IoT 관점에서 IoT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사실 저보다 IoT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수 있잖아요. 보면 상상력이 훨씬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오브 띵스 시스코는 광팔잖아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 근데 사실 재밌었던 게 몇 주 전에 GD넷에서는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근데 시스코 발표자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까는 얘기인데 시스코 내에서도 장표를 보면 IoE, IoT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마케팅 용어로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출하시는데 이게 장비를 팔아먹으려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씩 더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입기 IoT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멀티스크린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 간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티스크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IoT인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왔다 갔다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미 멀티스크린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PC, 스마트폰, TV 등등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컴퓨팅 기기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반이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크린 같은 경우는 시청, 공유, 그리고 제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컴퓨팅 같은 경우는 신체 관리, 그리고 편의성 증진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관리는 건강 보조기구, 그리고 약간 틀어지는 거를 건강 보조기구라고 위에 있는데 그런 관리나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편의성 증진, 구글 글래스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이 안에 사진을 찍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서 해서 맞추는 것보다 눈에서 바로 쏘면 편의성 증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 기기 데이터, M2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니터링, 기기 제어, 자동화. 그리고 만약에 M2M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도 몰랐는데 M2M이 내구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한번 설치하면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비바람 그런 쪽에서 많이 그런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동통신 방식의 네트워킹의 표준 기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일런스나 아니면 그런 쪽에 IoT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하드웨어 기기 제품 자체의 내구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적용시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글래스 스마트 시계. 구글 글래스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좋다. 너무 조용하시네요. 제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글 글래스 보시면 제가 봤던 워닝 센텐스 중에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 is not for everyone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딱 나오더라고요. 라섹 수술과 라식 수술을 한 경우에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고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의사들한테 물어봤죠. 야, 그러면 내가 상담받으면 네가 정답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무조건 안 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한테는 쓰이면 눈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구글 글래스 눈하고 눈 그리고 이제 어깨 관련된 부분, 어깨나 아니면 이런 쪽에 무게가 가는 부분은 되게 거부감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개발은 전혀 못하는데요. 제가 PC를 오랑만 한 몇십 년이냐, 1980년대 중반 때부터 오라고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해왔는데 사용해보면 결국에 눈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오랫동안 이걸 하니까 여기에 무게가 차거나 이러면 이게 약간 오래 쓰면 쓸수록 부담이 가는,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가는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oT가 이제 멀티 스크린,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 간 통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적용 대상이 개인, 홈 오피스, 공장, 빌딩, 도심, 지구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확대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멀티 스크린, 웨어러블, 기기 간 통신에서 많이 이제 솔루션들이 경쟁하고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나열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이 있으시면 많이 활용하시면 될 건데 좀 많이 먼 얘기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예, 그 부분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IoT 2014 트렌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상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은 다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라고 하시는 분. 네. 네. 모든 건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실 정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코어라는 부분이 제가 말했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고객은 많거든요. 이노베이터도 있고 얼리 어댑터도 있고 머저리티도 있는데 그런 고객들부터 먼저 공략하신다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실 수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자리 잡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트렌드는 무엇인가? 사실 뒤에서 보면 다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재밌었던 거는 CECO를 제가 2013년, 2014년을 동시에 갔었는데 2013년도에는 재밌었던 게 그냥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2014년도는 조금 체계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뭐 신체 상태 측정기기, 주변 환경 측정기기, 시계 형태의 기기, 오락용, 라이프 기기, 라이프 기록 기기 등이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딱 공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나도 너무 세분화됐고 파편화돼가지고 이게 무슨 가치를 주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MWC 가셔도 이제 그다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이 뭐냐면 지금 현재 타겟이 제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 게 타겟이 모든 게 사용 가치보다는 그냥 기술 테스트였었어요. 그리고 좀 달랐던 게 2013년도에는 되게 어두웠는데 미국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일까라는 제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서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은 이 제품이 도대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보다는 나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기술이 있는데 좋지? 라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바꿔본다면 진짜 사용자 가치를 고민하셨던 분이시라면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어러블,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라고요. 헬스케어, 패션, 기능 특화 제품인데요. 트래커. 사실 많이 성공했는 게 나이키 퓨어밴드, 그리고 핏빗, 그리고 저번에 업은 이제 조금씩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고 있죠. 이것처럼 뭐 할트래커, 베이시스라는 회사의 할트래커인데요. 이걸 통해서 시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하트레이트를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 측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런 시계 형태로서 하트레이트를 트래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게 있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재밌는 게 그 나이키의 퓨어밴드보다 핏빗의 제품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걔가 칼로리 계산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핏빗을 달고 내가 뭘 먹었는지 일일이 다 쳐놔야 되거든요. 근데 핏빗이 옐프라는 게 있습니다. 옐프라는 게 뭐냐면 그 레스토랑에 어떤 레스토랑이 좋고 어떤 메뉴가 있으면 그 품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메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메뉴들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 메뉴를 먹었을 때 이 메뉴 그냥 딱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딱 보면 이 몇 킬로 칼로리다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연계돼 가지고 빨리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헬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처음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시했다고 그러고, 매트리아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패치용인데요. 활동량 측정기로 7일간 사용 후 교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뭐냐? 시계는 풀었다, 벗었다, 다시 채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분실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가 어떤 거와 연결돼야 될지. 그러면 사실 그런 데이터 로스를 줄이는 그런 기기라고 한다면 정말로 고가의 서비스와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없이 그냥 만들어서 병원하고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SKT 파트너라고 언급하면 통신사업자에 납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SKT가 받아서 서울대 분당병원하고 연계돼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헬스케어 부분이 단순히 의료 쪽하고 관련 없이 ICT 관련된 회사와 연계돼 가지고 빨리 이제 소개시켜줘. 본질적 가치보다는 그런 소개되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타산업과 융합을 됐을 때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진짜 본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이런 제품은 아직까지 되게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교정 센서. 사실 뭐 건강 보조기구 시장도 상당히 클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이 되려면 루모 교정 센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허리춤에 차면요,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걷는지 아니면 똑바로 걷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사용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똑바로 걷는 건지, 이것만 똑바로 걷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걸어야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나 검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된다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거 정말 맞다라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라고 물어봤을 때 퀘스천. 이런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 이건 되게 재밌어서 하는데 사실 이게 다 팬시하게 보이죠? 구글 글라스를 끼고 프로그래머블 티셔츠, 나는 누구입니다. 반짝반짝 LED로 나오고 퓨어밴드 끼고 인터넷 사이클링 자켓, 뭐 어두운 데 가면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웨어러블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으면 좋죠. 근데 평상시 하고 있을지라는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핏빗에서도 지금 이리테이션이랑 간지럼증 이런 게 생겼잖아요. 사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그 IT 기기가 몸에 항상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땀하고 섞였을 때 이 전자파가 어떻게 내 몸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머저리티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면 진짜 떼돈 버실 것 같아요. 시계. 스마트 시계. 아직까지도 난리잖아요. 시계 왜 끼시나요? 스마트 시계가 사실은 저는 뭐 사실 여러 제조사들이 하는 데서 사실 까거든요. 이거 했을 때 뭐냐면 혹시 2000년대 중반에 SKT에서 했던 광고 기억나시나요?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누가 시간을 물어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시계를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계는 과거에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스위스가 시계 제일 1등 강국이잖아요. 스위스가 유닛으로 보면 3%밖에 안 돼요. 물량은. 근데 전체 매출액 규모로 몇 %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50%예요. 자, 중국. 전체 물량으로 60%예요. 매출 규모가 몇 %인지 아세요? 5%도 안 돼요. 사실 시계라는 게 기능성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잘난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지만 시계는 남한테 보여지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애플이 나가서 제 말이 분명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애플 자체도 헬스케어 기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계라는 자체가 가지는 스마트 시계라는 부분보다는 이거 트래커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뭐 버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짜부러뜨려서 시계로 만든 거고요.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나이스한 시계가 있는데 고객들 홍보용으로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 B2B로 많이 팔더라고요.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그리고 마르티안 와치라는 부분은 시계 진짜 스마트 시계 아무 필요 없다. 회의 중에 누가 전화 왔는지 알면 베스트지 않느냐고 이쁘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 노티피케이션만 되는 그런 시계를 접근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스피커 시계는 아니고요. 손에 차는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디자인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부분은 이런 제품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돼야 되는지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제조사로서 서비스 공급자로서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고 정말 사용성 측면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컨셉 자체는 잘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팔릴지 뷰티, 패션과 관련돼서 요런 되게 이쁘잖아요. 뭐냐면 그 자외선 측정 기기라고 합니다. 피부 관리나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화장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쁘고 화장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슈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펑션, 오토그래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내기 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달면 내가 의미하지 않아도 이걸 찍고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3초 단위로 계속 이제 그 카메라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괜찮았는데 놓쳤다라고 했을 때 딱 킨 다음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사진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찍고 있는 그런 사진을 발굴해내는 그런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울트라 4K 핸디캠. 여자분이 예뻐서 되게 나이스하게 보이는데요. 키 큰 남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 4K 영상으로 측정하시는 분들 의미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스마트홈. 저 몇 분 남았어요? 물 좀 보시. 예? 15분 정도 남았어요. 예, 스마트홈.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서도 이건 사실 대기업적인 측면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보신다면 저도 뭐 삼성전자 있어봤고 지금 LG에 있지만 딱 그 어프로치가 이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두고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나에게 오라 하거든요. 사실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모든 걸 제어하는 기반이 되고 나한테 모든 게 붙어서 해라. 이건 조금 보이기는 정말 좋게 보이나 현실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가치를 잘 모르겠고 폼만 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딱 명확한 하나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어봇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건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요. 기술적인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여기 카메라로 찍고 누가 오는지 보고 마음에 들면 문 열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문 안 열어주고 간단한 뭐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고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벨 누르는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건데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열쇠로 연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기술은 아니에요. 다 지금 현재 당장 만들 수 있는데 여기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보안 그리고 security 그리고 문 열었다 닫았다 요 가치잖아요. 쉽게 문을 열고 닫고 보안을 해줬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쉽지만 간단한 것. 네스트. 상당히 이거 구글에 M&A 된 다음에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재밌었던 건 네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 좋게 기가옴이라는 그 회사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때 그 네스트의 CEO가 얘기하더라고요. 네스트 1.0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냥 다 바꿔줬. 2.0 나오면 다 바꿔줬대요. 이 하드웨어 제조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많이 좋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게 해서 결국에는 다른 회사한테 팔아먹겠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oT에 접근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든다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편화되고 가치를 찾지 못한 채 기술적 가능성만 확인하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고프로는 잘 된 거고요. 이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가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들 소프트웨어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붙어서 좋게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록팟 여자분들은 의미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기 이런 센서를 가지고 브로일링할 고기 구울 때 고기에 꽂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고기가 최적으로 구워질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굽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그게 그만큼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미를 찾아가면서 발전을 한다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드론. 사실 어떻게 보면 드론이기도 한데요. 이런 제품들이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목받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장난감. 로봇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사용하는 장난감. 안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혹시 2000년대, 90년대? 80년대에 데스 레이스라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운전하면서 미사일을 쏘면 앞에서 이렇게 맞으면 튕겨나가고 그런 솔루션도 제공했었고요. 페럿 미니 드론이라는 제품은 여기서 만든 건 작년에 만들었던 부분은 식물에 그 화분에 꽂으면 식물의 습도 그리고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최적의 식물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인데요. 이번에는 저기 날고 빨리 달리는 장난감을 만들어 선보였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2014년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면 2015년도에 어떤 의미 있는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현재로서는 아직 그 제품 사용 가치를 찾은 그런 의미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10년 뒤, 20년 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IT 환경에서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어떤 그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는 관점에서는 IoT가 의미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아주 하이판 상황이고 그리고 사용자 가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기술적 시도만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보면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세상을 한번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짜 큰 빅 비즈니스들은 지금 현재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바틀렉에서 기회가 있고요. 그 바틀렉이 결국 플랫폼이 되고 서비스와 제품들의 기반이 돼서 빅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혹시 못하신 분 있으시거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때 어디에 누구입니다는 해주세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제 하이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가치를 아직까지 찾고 있는 그 탐험 환경인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찾기 전에 그 기반들이 아직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반인 클라우드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IoT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 제조사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가 의미 있는 제품이었는데 뭐 3D 프린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D 프린트도 사실은 써보신 분과 안 써보신 분들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안 쓰신 분들은 3D 프린트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하고 써보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면 세팅하기 전에 6시간 그 세팅 후에 만드는데 3시간, 치우는데 몇 시간 해서 하나 조그만 거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렉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인사이트풀한 아이템이나 아니면 그런 소비자 가치를 찾아내시면 빅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봐도 아무도 잘 모르고 혼탁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IoT가 되게 밝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어두운 것만 말씀드려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에너지 분야 쪽에 있지만 IoT에 좋은 이렇게 말씀 고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틀렉에 걸려 있잖아요. 네. 바틀렉에 걸려 있고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 네. 모르는데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장애가 기술적 구현성에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ICT 기술 자체가 그 뭡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까? 가치를 못 크게 만들어내는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명확한 가치를 못 찾아내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완성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기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도트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해서 써요. 약간 내가 고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크려면 그 대중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 되게 좋은데 써보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반지를 어떻게 제어한다? 이거 며칠 쓰다 보면 이거 엘보 오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있잖아요. 한 번 쓰면 좋은데 많이 써야 되고 자주 써야 되고 오래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합당한 기술의 완성도가 있느냐? 그 기술도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S커브 중에서 요 단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은 있는데 완성도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아이디어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섞여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걸 풀면 대박이겠죠. 예.
네, 또 있으신 분? 네, 여기 화면에 추천을 하나 받은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콜라보가 있었는데. 첫 번째, IoT 개념이 아직도 잘 안 잡힙니다. 웨어러블 기술이 IoT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나요? 뭐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되는 예를 하십시오. 웨어러블 기술 같은 경우는 IoT의 최종 형태라기보다는 한 형태고요. 최종 형태는 빅픽처, 스마트 시티, 모든 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 사실 이제 그거 쳐보세요. 유튜브에 3년 전 에릭슨에서 만든 자료인데 1년 뒤에 바로 접었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소셜 웹 오브 띵스 쳐보시면 하고 고릴라에서 만든 글래스 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게 궁극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사회에 녹아있는 것이라면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 스마트폰도 IoT죠. 예,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말고는 지금 현재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빅 프로덕트로. 예, 유튜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셜 웹 오브 띵스 하고요. 글래스 월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가 웨어러블 기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게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헬스케어에서 그게 지금 현재 ICT 파하고 의료파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싸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ICT 쪽에서는 솔루션을 팔아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문제 발생 시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사람 책임졌을 때 누가 해결될지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 업체가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사람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그건 아무도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까지 사용해 보셨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제 대답은 예. 왜냐, 눈 쏘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제가 라섹 수술을 했는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눈이 잠깐 안 보이고요. 그러면 혹시 내 눈이 다시 또 수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가치를 찾으시면 진짜 대박이실 것 같아요. 네. IoT 산업이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IoT 산업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 갈 텐데 맞습니다. 이 IoT 산업을 주도하는 게 대기업 중심일까요? 아니면은 벤처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될지, 누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IoT 산업 쪽으로 창업하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IoT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도 다 답을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IoT 산업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라고 했을 때 초기 시장에는 분명히 지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 개발, 스마트폰이 떴을 때 앱 개발자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초기에는 개인 개발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클 거예요. 근데 그 개인 개발자들이 성공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서비스와 이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초기 시장은 분명히 대기업보다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그 ROI나 아니면 페이백 피리드를 보면 전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는 분명히 개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IoT를 준비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백본 데이터. 예를 들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IoT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모으세요. 사용자에 관련된 가치에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가치가 만들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약간 처음부터 이제 대박은 아니니까 인디고나 아니면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계속 데이터를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들의 가치가 명확하게 됐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 드라이브를 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걸로 빵 터뜨리겠다보다는 테스트, 그리고 가치를 찾는 과정, 그리고 빵 터뜨렸을 때 기반이 되는 그런 걸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과정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도 되셨을 것 같고, IoT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연구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